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유체역학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역학은 일반 기계기사 종목하고 건설기계 설비 기사 종목에 3과목에서 출제가 되죠. 과목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교재 구성을 좀 보면은 1장이 유체 정의 및 성질입니다. 유체에 대한 개념을 잡고, 그리고 이제 유체 역학을 정리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리적인, 유체 역학적인 물리적인 특성들을 이제 정리를 해 가게 될 겁니다. 일단 이제 유체 분류에 대해서도 시험이 나오고요. 유체 정의뿐만 아니라 유체 분류와 관련해서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하면 점성이라든가 압축성이라든가 또 이제 밀도, 비중량, 비체적 비중이라고 하는 또 성질도 있죠. 그런 성질들에 대해서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고, 그 외에 최적탄성 계수라든가 압축률이라고 하는 유체 성질 를 정리를 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적어도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되겠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리해 가는 데 있어서. 2장은 유체의 정력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적인 상태에 있는 유체, 즉 용기에 유체가 담겨 있는 경우에 수직 방향의 압력이라든가 또는 전기 유체 속에 물체가 잠겨 있을 때 물체가 유체로부터 받는 힘, 전압력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력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평행 운동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되죠. 상대평행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유체 정력학이니까 유체가 유동하는 게 아니라 유체를 담고 있는 용기가 움직이죠. 그때 그 용기 내에 있는 유체를 마치 고체 덩어리처럼 취급을 해서 고체가 운동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유체 운동을 상대평행 운동이라고 해서 용기에 유체가 담겨 있을 때 등 가속도 운동이라든가 수평 등가속도 운동이라든가 연적 상방향 등가속도 운동이라든가 또 등속 원운동이라든가 이런 이제 유체 상대 운동을 해석을 해야죠.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장 내용도 한 두세 문제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되겠고, 유체 3장이 유체 운동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운동학이니까 유체가 유동을 하는 상태, 유동을 하고 있는 유체에 작용하는 힘을 해석하는 학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유체 유동을 해석하려면 지배방정식이라고 해서 연속방정식, 그리고 운동량 방정식, 에너지 보존 방정식 해서 베르노이 방정식이 언급이 되죠. 그래서 베르노이 방정식, 연속 방정식 등을 잘 정리를 해 가야지 될 부분이고, 3장 내용도 한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되겠고, 유체 정력과 운동학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부분이죠. 반드시 잘 정리가 돼줘야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4장이 운동량 이론 및 응용으로 챕터가 되어 있는데,
유체 운동량 방정식. 유체 운동량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유체가 유동장 내부를 유동을 할 때 유동장이 유체로부터 받는 힘을 해석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4장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유동, 간유동 시 유체로부터 간이 받는 힘이라든가 또는 평판, 유체가 노즐로부터 분사돼서 평판이라든가 또는 이제 날개, 곡면판을 때릴 때 평판이라든가 곡면판이 유체로부터 받는 힘을 해석하는 내용과 관련된 챕터가 4장입니다. 그래서 4장은 내용이 적지 않아요. 적지 않은데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매번 출제가 또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또 아니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두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볼 수는 있는데 매번 또 나오지는 않는 또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체 운동량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해서 유체 운동량 방정식으로부터 문제를 풀 수 있게끔만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무난하게 또 정리가 되긴 하죠. 이렇게 4장. 그다음 이제 5장이 점성유체입니다. 점성유체, 점성유동이라고 봐야지 되는데 유체 유동 시 유체 층과 층 사이의 유동 저항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체 마찰에 의해서 이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점성이라는 성질을 고려하게 되면 유체의 분류를 충류와 난류로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난류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해석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맞지 않는 이런 경향에 있기 때문에 실험이 아주 중요한 해석 방법이 되는데, 그래서 난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고 나오는 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정도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 주로 이제 측류 유동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또 원간 유동이죠. 원간 유동, 수평 원간 속에 충류 유동 해서 유량을 구하는 표현식이라든가 또는 이제 최대 유속, 전다 능력 구하는 표현식이라든가 그리고 손실이 존재하게 되죠. 손실수도를 구하는 표현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 베르노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이제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지 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 유동 부분에서도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6장이 차원 해석과 상사 법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원 해석 부분보다도 상사 법칙과 관련된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챕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은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정리가 되어질 거고요. 그럼 7장이 간로 유동 부분입니다. 간로 유동. 원간뿐만 아니라 이제 비원형간에서 발생되는 그 손실수도를 알면은 손실 동력도 구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원간, 비원형간뿐만 아니라 이제 그 관 설비를 하다 보면, 배관 설비를 하다 보면은 부속 장치가 또 있게 되죠. 밸브라든가 엘보라든가 또는 이제 레듀샤라든가 T형관, 분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발생되는 또 손실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손실들을 계산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충류이동은 이론적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요. 천유이동이나 난류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해석이 좀 어려우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봐야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실험